오늘 뉴스의 표면은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든다, 배치가 바뀐다, 평택의 어떤 부대가 비활성화됐다.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이건 단순히 한국에 있는 미군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가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내부에서는 실제로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다른 인도태평양 거점, 예를 들어 괌 같은 곳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거론돼 왔습니다. 둘째, 그런데 동시에 미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다시 넣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아파치 운용부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5-17 공중기 병대대가 비활성화 목록에 포함됐다는 의회 보고서 내용이 확인됩니다. 대략 500명 규모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쓰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미군이 줄면 동맹이 약해진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동맹의 강도가 아니라 동맹의 형태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흔드는 듯 보이면서도 법과 문서로는 유지장치를 걸어둘까요? 왜 어떤 부대는 비활성화되고 또 어떤 역할은 더 커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한미안보협의회, 영어 약자로 SCM이라는 회의의 공동성명 문구는 사실상 시그널입니다. 2025년 11월 4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뒤 11월 14일 공개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성명들에서는 현재 전력 수준, 커런트 레벨 같은 표현이 직접 들어간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문구의 삭제가 무엇을 뜻하느냐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수준이라고 말하면 숫자를 약속하는 문장이 됩니다. 반면 전력과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하면 숫자는 바뀌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덜 중요하게 본다는 신호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고정 배치의 섬이 아니라 기동하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변화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2025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빼 다른 인도태평양 거점, 예컨대 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뉘앙스가 붙어 있었지만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도 한국 국방부가 한미 간의 철수 논의가 없다고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즉, 미국 내부 검토 보도와 한국 정부 부인 보도가 동시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 시청자들은 흔히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미국은 돈 때문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을 아끼려면 더 간단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끼는 동시에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화면을 평택으로 돌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한국과 영어권 매체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5-17 공중기 병대대가 2025년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고 보도합니다. 대략 500명 규모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활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철수라고 단정된 게 아니라 부대 운용이 멈추거나 해체되는 단계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한 언론 추정이 아니라 미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CRS가 공개한 2025년 육군 변환 계획 관련 보고서에는 2025년 12월 15일에 비활성화된 공중기 병대대 목록에 캠프 험프리스의 5-17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바뀝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 육군 전체 구조 조정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한국 주둔 부대도 같이 재편되는 장면입니다. 즉, 한국을 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 육군이 어떤 전력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배치할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전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해당 부대의 향후 처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확정된 철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검토와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숫자 뉴스가 아니라 과정 뉴스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씁니다.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2025년 11월 로이터는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 억제가 중심이지만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살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같은 발언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지역 비상사태에 대한 유연성 필요가 언급됐다고 전합니다. 이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이렇게 번역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용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기동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제안입니다. 미 의회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줄이려면 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두 문장 전략입니다. 군은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고 의회는 동맹의 급격한 흔들림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SCM 공동성명에는 숫자보다 기능이 들어옵니다. 제57차 SCM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력과 태세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문장은 숫자보다 역할을 고정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오늘의 구조를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미국은 숫자를 고정하는 대신 역할을 고정하려 합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지금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전쟁 가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해협, 러시아 변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고정된 주둔 병력보다 순환 배치, 기동성, 통합 운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는 비활성화되고 대신 다른 능력은 강화됩니다. 이 변화는 한국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국이 동맹의 운영 체계 안에서 더 복잡한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해외가 어떻게 보느냐를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500명 감축 검토를 보도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고 전합니다. 또 스트라이프스는 한국군이 한미 간 철수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전하며 동맹의 공식 메시지가 즉시 관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CSIS는 이 이슈를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억지력과 지역 안정에 대한 신호로 다루며 만약 실제 감축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언급합니다. 이게 왜 세게 들리냐면 그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SIS의 다른 분석 콘텐츠들도 같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감축 논의는 곧 중국 억제와 인도태평양 재배치 논리와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미군이 줄까봐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언급되고 미국 측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한국이 더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병력 숫자의 안정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 주둔이 아니라 유지와 기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점입니다. 그리고 SCM 공동성명에 들어간 다른 문장들이 그 증거입니다.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영내협력, 방산협력, 유지보수 MRO 확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한국을 단순히 방어선으로 보지 않고 공급망과 작전 지속의 일부로 보는 문장들이 늘어납니다. 세계가 한 번에 여러 전장을 상정하는 순간 단단한 생산과 기지, 동맹 운용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필요해졌고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쟁 가정이 바뀌면서 한국의 위치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뉴스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빠진다, 남는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이 담당하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하느냐입니다. 평택의 한 부대가 비활성화되고 의회 보고서에 적히고 국방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복합 신호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운영체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부담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괌으로 간다는데 그게 왜 한국 이야기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괌은 대체기지가 아닙니다. 괌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괌은 미국의 해외기지가 아니라 미국 영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 기지 주둔국 정치 외교 변수 있음. 한국 기지 한반도 전쟁 연동. 괌 미국 단독 판단으로 즉각 사용 가능. 그래서 미국은 괌을 이렇게 씁니다. B-1B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52 핵 추진 잠수함 기항, 장거리 미사일 전력. 괌은 주둔이 아니라 출격 플랫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곳에 병력을 몰아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때린다. 여기서 역할 분담이 나옵니다. 괌 장거리 타격, 전략자산 출격. 일본 중간 허브. 한국 전방 통합기지. 즉 괌은 망치, 한국은 받침대 이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미군이 말하는 괌 재배치는 한국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한국에 있던 일부 지상항공 전력괌으로 이동 필요시 다시 한국 일본대만 인근으로 전개, 상시 주둔 순환 배치, 이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병력은 이동하지만 작전은 한국 중심이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괌은 이런 걸 못합니다. 전차 정비, 대규모 병참, 전방 탄약 연료 보급, 수리 개조, 연합 지휘 통합.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문서에서 이런 단어들이 늘어납니다. 지속작전 지원 거점, 전쟁 지속 거점. 이 말들의 뜻은 하나입니다. 괌이 치고 들어가면 한국이 그 전쟁을 계속 굴린다. 전쟁은 이제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괌 하나로는 부족하다, 일본만으로는 불안하다, 한국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이 이겁니다. 주한미군 일부 재편, 괌 강화, 한국 방산조선 정비 협력 확대, 한국 기지 현대화. 이건 축소가 아니라 역할 상승의 전조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뉴스로 돌아가 봅시다. 미군이 괌으로 간다,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한국에서 빠진다, 동맹이 약해진다.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전쟁 방식이 바뀌었다, 한국의 쓰임새가 달라졌다, 고정 병력보다 통합 거점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SCM 성명에서 병력 규모 대신 역할과 태세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괌은 미국의 망치입니다. 한국은 그 망치를 계속 쓰게 하는 받침대입니다. 망치는 이동할 수 있지만 받침대는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한미군 뉴스는 한국이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쟁 운영 국가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